오늘은 지니어스 스포츠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국 회사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티커는 여기 보시는 GENI, 제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현재 레벨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볼게요.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보면 2020년에 증시 한창 뜨거울 때 스펙 상장했어요. 이때는 모든 주식이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상장하자마자 떡상을 했죠. 차트의 레인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대충 한 최근 고점이 8불이었으니까 4배 정도 다시 회복을 했던 것이죠. 최근의 움직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일단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장기 시계열상의 패턴입니다. 수렴형 패턴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사실 저는 이렇게 긴 시계열에서 특히 대각선 이런 거는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요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그래도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났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요것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겠죠.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어떤 산업에 있는 플레이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밸류 체인에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저는 어떤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밸류 체인입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있으면 중간만 해도 중박은 친다는 거죠. 하지만 성장성이 퇴색된,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산업에서는 이 기업이 하드캐리해야 겨우 중박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집중해서 분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고, 다시 이 기업으로 돌아가면 이 회사는 스포츠 데이터 밸류 체인에 속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회사 IR 자료예요. 스포츠 데이터 밸류 체인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고, 조금 더 명백하게 말하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베팅 산업에 국한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고 방송사라든지 뭐 이런 미디어 기업에도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 보이게, 그리고 또 주가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스포츠 데이터 밸류 체인에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메인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줄여서 OSB라고 하는데 이 산업의 성장성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온라인 스포츠 베팅 마켓의 성장성. 2024년에는 약 60조의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60조다. 하지만 5년 뒤인 2029년에는 약 1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즉 연평균 성장률은 약 11.7% 정도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성장성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불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서 그 배트맨 스포츠 토토로만 이제 로또 같이 할 수 있는데, 외국은 이 온라인 베팅이 합법이죠. 그래서 엄청 활성화가 맞습니다. 되어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각 주별로 점진적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니까 중박만 쳐도 괜찮고, 이 산업 내에서 엣지가 있다면 해당 기업은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장표를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 장표를 보시면 요 가운데가 지니어스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는 스포츠 리그들이죠. NFL, 프리미어 리그, 그런 스포츠 리그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사서 여기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떤 회사들이냐? 드래프트킹, 스카이벳, 벳365 베팅 업체들이에요. 온라인 베팅 업체들이.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 파트너들이 있는 상황이죠. 스포츠 리그는 이런 애들이랑 협업하고 있고요. 베팅 업체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베팅 업체들이랑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에도 제공을 하고, 또 이런 닛산 같은 이런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한 회사들에도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느냐? 자, 먼저 스포츠 리그입니다. 스포츠 리그 중에 탑티어 리그와 중소형 리그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탑티어 리그한테는 철저하게 의리 관계죠.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데이터 취득 그리고 유통 라이센스를 구매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니어스 스포츠의 경우 매출 원가가 매우 높아서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구조예요. 이 매출 원가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 탑티어 리그한테 생각만 해도 계약금이 엄청 클 것을 짐작할 수 있죠. NFL,
NBA 프리미어 리그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중소형 리그랑은 어떤 관계이냐? 중소형에서도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큰 데 같은 경우는 적당한 계약금을 주고 데이터 취득 권한을 얻는 형식이고, 작은 리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해요. 지니어스 스포츠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경기 분석 소프트웨어랑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데이터 취득 권한을 교환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스포츠 팀한테는 경기 분석 데이터를 판매하기도 해요. 이게 뭐 학고 팀한테만 파는 것이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몇 개의 팀이 지니어스 스포츠한테 데이터를 삽니다. 팀들한테 뭔가 경기의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아니요. 가공해가지고 파는 건가요, 다시? 팀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경기를 다 촬영을 하고 그걸 데이터로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팔 수가 있냐, 팀한테 뭐 슈팅 속도라든지 그런 이 선수가 언제 지치는지, 지쳤을 때의 속도는 어떤 건지, 그거를 구단이 일일이 체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선수가 어시스트를 몇 개 했고 골을 몇 개 넣었고 이런 거는 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지니어스 스포츠한테 구매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인 수익 창출원인 베팅 쪽입니다. 요거를 업계에서는 스포츠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거를 업계에서는 스포츠북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편의상 베팅 업체라고 부를게요. 이쪽이 지니어스 스포츠의 메인 수익원이에요. 국내의 경우에는 프로토 같은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프로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결정된 배당률로 사전에 베팅을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배당률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요거를 라이브 베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플레이 베팅이라고도 훨씬 부릅니다. 더 재밌겠네요, 베팅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재밌고 아무래도 베팅 빈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수요자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베팅 업체들은 이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그런 윈윈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배당률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야 베팅 업체들이 큰 손해를 안 보고 적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한국이 중국을 4대1로 완전 바르고 있는데, 실시간 배당률이 잘못된 데이터에 의해서 한국에 베팅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게 설정이 된다면 베팅 업체들은 큰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폭넓고 또 빠르게 취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의 활동량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점프 높이가 낮아졌다든지, 숨을 가쁘게 쉰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지니어스 스포츠가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지니어스 스포츠에서 출시한 솔루션은 뱃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화면인데,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이게 게임 화면이 아니에요, 중계 화면이에요. 중계를 보면서 당연히 이 위에도 여러 효과들이 붙어 있죠. 선수 이름이 붙어 있고, 또 럭비 같은 경우는 뭐 슛이랑 던지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속도도 위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바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이게 지니어스 스포츠 앱에서 저희가 바로 B2C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니어스 스포츠가 베팅 업체들에게 요거를 제공하면 베팅 업체들이 그들의 앱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 좀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건 뭐 스포츠 좋아하는 뭐 남자들이라면은 진짜 뭐 스포츠의 재미를 몇 배로 올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이걸 하면서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꼭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저희 야구장 갈 때 그냥 가면 솔직히 심심하잖아요. 하나도 걸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수요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매출 비중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디어 사업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하냐? 자, 먼저 방송사에게는 중계화면 보조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스포츠 중계할 때 화면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렇죠. 뭐 이런 거 많죠 요즘. 축구할 때 오프사이드 그림 요즘에 보면 죽이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픽 처리되면서 어깨가 나오고, 이게 방송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간 업체들이 그런 거를 가공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팅 속도도 표시가 되고, 한층 그런 중계 영상의 재미를 높이는 서비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닛산이라든지 그 외의 업체들도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해서 스포츠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니어스 스포츠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떤 비중으로 벌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베팅, 미디어, 스포츠 사업 각각에서 베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 즉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베팅 사업이 매출의 62%를 담당하고 있고, 미디어 사업, 방송국으로 영상 쏴주는 그런 것들 30%고 나머지가 스포츠 리그향 매출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지니어스 스포츠는 탑티어 스포츠 리그한테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있고, 이것이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출 원가죠.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 기준이죠. 갭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직 마이너스인 구간입니다. 자, 매출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매출 원가 이만큼 두들겨 맞고 남은 매출 총이익, 여기서 영업비용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회사가 제시하는 조정 에비타, 즉 조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플러스긴 합니다. 다만 그거는 회사의 주관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뺄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회사의 가이던스는 잉여 현금 흐름 연내 플러스 전환, 그리고 시장의 예상은 2026년 기준으로 갭 기준으로 EPS가 흑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경쟁력은 뭐냐?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경쟁력을 가져와 봤습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읽어보면 별말이 없어요. 20년 동안 오래 했고요. 24시간 전 세계 커버하고 있고 회원사들 많고요. 솔직히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말이죠. 그냥 오래 했고 열심히 커버하고 있고 데이터를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요 정도예요. 실적 발표 이후에 있는 어닝콜에서는 회의를 접목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냉정하게 아직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들의 경쟁력은 뭐냐? 첫 번째로는 규모입니다. 요 산업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에요. 탑티어 리그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주기 때문에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고 어설픈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자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 스포츠 데이터 산업 딱 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는 과점 시장이고 지니어스 스포츠와 스포트레이더라는 회사 이렇게 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게임 베팅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니어스 스포츠의 벳비전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엣지가 요거죠. 요 서비스는 그래도 주요 베팅 업체들로부터 엣지가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핫한 분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우위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격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실적 성장세입니다. 요 매출 성장률만 보시면 요게 매출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이고요. 자, 2020년 매출 전년 대비 30% 올랐고 21년 75%, 22년 30%, 23년 20%. 이 성장률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절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는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정 매출 이상 올라가면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이니까 이게 다 영업이익으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매출 상승률보다 영업이익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매출 원가죠. 즉 고정비용이죠. 보시면 2019년 89, 2020년 114, 2021년 480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2022년 339, 2023년 344 현재 물론 1분기밖에 반영이 안 된 거지만 아직은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으니까 최근 12개월 364 고정비용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거예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꺾였네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이제부터 매출 상승은 다 영업이익이다. 즉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밸류에이션 측면 한번 보시면 일단 회사 영업이익이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EV 세일즈로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 밴드고요. 3.5배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던 적도 있고 최근 하단은 2배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는 2.5배 수준이죠. 막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싸다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베팅 산업이 커지고 인플레이 게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회사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펼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폭 저평가 상태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크게 부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니컬적 이유, 매수의 우호적인 그런 기술적 환경까지
더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니어스 스포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흥미로워서 살펴봤는데 나름 매수 해봄직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확실히 산업이 뭔가 좀 매력적이긴 하네요. 뭔가 그 이게 경기도 뭐 좀 왠지 덜 탈 것 같고 스포츠 베팅이라는 그런 산업군에서 뭔가 이렇게 메인 플레이어로 자리를 이미 잡고 있는 회사라면은 좀 진짜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